제보자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정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공장에서 나오려던 지게차의 지게발과의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네,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아이고 지나가던 사람 다 쳐다보네요. 허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지게발. 이거 보이는데요? 저걸 왜 못 보셨죠? 바로 커브 돌자마자 지게차가 있다는 거는 알았었는데 그 지게발이 이제 도로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는 거의 사고 나기 직전에 대략 한 이 정도? 이 정도? 아, 저 노란 지게차는 봤는데 지게발이 나와 있는 거 그건 못 보셨다는 얘기군요. 그럼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대방을 80% 저는 20% 주장하고 있고요. 80대 20은 우리 보험사에 주장하는 거죠. 그건 주장, 의견일 뿐이고요. 저 지게차 쪽에서는 아니 이걸 못 보다니 많이 되느냐? 내가 움직임이 없다니 나 가만히 서 있었는데 왜 나를 때렸느냐? 그래서 제보자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고 문제는 저 지게발이 보였겠느냐? 같이 분석해 보시죠. 여기에서요. 이 그림자 있죠? 저기 또 그림자 있죠? 저기 또 전봇대 그림자 있죠? 저 그림자랑 저 지게발이랑 비슷해요. 저 그림자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보세요. 그림자. 이건 그림자가 아니네. 예, 그림자와 분간이 안 될 수 있었던 블랙박스 상황이죠. 영상에서는 저기 보이지만 운전할 때는 지게발이 나와 있는 거 실제로 안 보여요. 그늘에 들어가면 저 지게발이 안 보여요. 그늘에서는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날카롭고 길이도 2m가 넘어서 도로 위에선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지게발이 매우 위험해요. 따라 저게 이렇게 도로까지 나오면 안 되죠. 따라서 저 지게차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도 지게차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게차에는 지게발이 달려있다는 걸 알잖아요. 앞을 조금 더 잘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제보자에게도 약간의 잘못은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저 지게차 잘못 80, 제보자 20 또는 70대 3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주변에 지게차가 보인다면 튀어나온 지게발은 없는지 또 확인하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 길러야겠습니다. 네. 제보자는 연인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 중이었었는데요. 여자친구 앞에 가고 제보자 뒤에 가다가 마주오는 자전거랑 꽝꽝 하는 3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봄바람을 만끽하며 라이딩 중이던 두 사람. 그런데 여자친구하고요. 잘 가는데 꺾길에서 오, 충돌이네요, 충돌.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네요. 이번 사고로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저는 진단이 그때 한 5주 나왔고요. 여자친구가 더 많이 다쳤죠, 다치기는. 안면부부터 해가지고 좌측, 우측, 엉덩이 부분부터 해서 다 타박상부터 해서 흉터까지 남고. 자전거 속도가 빨라 보이진 않는데 왜 못 피했죠? 예, 피할 겨를도 없이 커브길을 돌자마자 충돌을 했습니다. 끝으로 오네, 끝에. 아하, 원래 자전거도 가운데 중앙선이 있을 때 중앙선을 지키는 거고요. 중앙선이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길 가운데 선을 긋고 그걸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상의 중앙선은 오른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가 왼쪽으로 오는군요. 예, 상대 운전자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이번 사고 경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생님도 충돌된 부분이 있으니까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명 다 가해자로 넘긴 거죠. 이게 교통사고 사실을 보면은 실제 경찰 측이 작성한 문서에는 사고 당사자인 3사람 모두 가해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피해자가 없어요. 아니, 3명 다 가해자요? 아니, 누가 더 많이 잡은 사람이 있어야지 셋 다 가해자라면 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고는 이 맞은편에서 오던 저 자전거가 가상의 중앙선 넘어왔어요. 그래서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죠. 이 여자친구도 물론 가운데 쪽으로 간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을 비교할 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잘못이 한 60 내지 70 정도로 보이고요. 첫 충돌 사고의 진짜 가해자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상대 측 운전자. 경찰은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제보자 가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 가는 자전거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고 나는 걸 보고 왜 못 피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거의 대부분
거의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두 번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까요? 아니면은 저 맞은편에서 오던 저 자전거가 가상에 중앙선을 넘은 것 때문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자전거죠. 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서 1차 사고를 일으켰느냐? 1차 사고가 없었으면 2차 사고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과실 비율은 제보자 30, 상대편 70 또는 제보자에게 불리하게 본다 하더라도 제보자 40, 상대 60 정도로 보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전거 간의 사고도 차량 사고만큼이나 위험한 만큼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금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가 하면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네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문식 단속을 멈춘 틈을 타 살인 시동을 거는 음주운전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동원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존 음주 측정기와는 좀 다릅니다. 피부에 안 되고. 예, 실례했습니다. 음주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예. 불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내부 센서가 차량 내 알코올 입자의 양을 측정하는 원리인데요. 비접촉 감지기라고 합니다. 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예, 안에 불지 있는 않으셔도 알코올을. 그러니까 안에 공기로 갖다가 이제 이게 감지가. 네, 여기서 감지가 되면 다시 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주세요. 실제로 얼마나 드신 건가요? 한 병 정도 먹었습니다. 예, 그때 단속에 걸린 한 여성. 감지기라서 혹시 저기 나올 수가 있고 측정기는 전혀 안 나오는군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예 됐습니다. 이때 자 이분은 전혀 감지 안 됐습니다. 발효액 있잖아요. 그거 마셨는데 목이 하도 저기 막 갈증이 나가지고. 지금 음주 감지에 걸린 거고요. 음주 감지는 알코올 반응만 측정하는 겁니다. 알코올 반응이 있으면은 알코올은 술이 아닐지라도 뭐 일부 약품이라든지 손세정제 등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한 거고요. 측정 수치가 안 나오면은 당연히 단속되지 않고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예, 간혹 오판이 있긴 하지만요. 시민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비접촉 감지기. 기존에 불던 방식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불고 같이 불면 이제 그걸로 인해 코로나 전염이 될까봐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네, 감지기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국에서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주 감지기로 되면은 0.02%만 음주제, 알코올 그 정도만 있어도 삐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내리시죠 해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0.03% 이상이 되면은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0.03% 미만이면은 훈방 조치를 하죠. 조심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찬가지로 술잔과 핸들 거리두기. 그거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명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